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얘기 좀 해보죠. 원래 좀 이상했습니다만은 탄핵 인용 이후에도 행보가 좀 잘 이해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는요. 오늘 황 대행이 해야 될 것 두 가지를 안 했어요. 뭐 첫 번째는요. 사표술입니다. 예. 어제 이제 청와대 3실장 구수석이 일괄로 사표를 냈었어요. 네, 다 사표를 반려했죠? 그렇습니다. 비서실장, 안보실장, 경호실장 외 수석 9명인데 대체로 예측했던 것은 선별술입니다. 예. 그 이제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겠죠. NSC도 이게 해야 되고 또 예. 정책 라인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권한 대행을 좀 보좌해야 된다는 명분이 있는데 청와대 비서실장, 경호실장, 민정수석, 정무수석 이런 자리가 필요 있겠느냐. 사실 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 필요도 없을 뿐더러 이분들 책임도 져야 하는 자리라는 그렇죠. 거죠. 예. 대통령 보좌에 대한 거,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한강호 비서실장이 늦게 들어간 거 아니냐, 최순실 사태 책임이 있느냐 이럴 수 있지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무정지 기간 동안에 청와대가 어땠었느냐 본다면은 지난번에 이제 법원이 발부한 수색영장 거부했죠. 그뿐만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청와대 관계자가 대통령 직무정지 기간에 탄핵 기각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빅데이터 분석, 구글 트렌드까지 분석해가지고 불법이에요. 예. 박 전 대통령은 직무정지 기간에 국가 예산과 공무원을 부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석 보고를 박 전 대통령한테 올리면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영선 행정관, 지금 경호실로 소속 변경해가지고 박 전 대통령 삼성동 자택에 따라가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은 대포폰 50대 개통하고 무슨 주사 아줌마 이런 분 들락날락하게 해준 맞아요. 걸로 이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예요. 예. 그냥 면직돼야 될 사람입니다. 네. 근데 이 청와대 행정관을 경호실로 이제 신분 전환을 시켜가지고 삼성동으로 보내준 거 아니겠습니까? 윤전추 행정관은 아직도 행정관 신분을 갖고 있고. 근데 이제 연가 중이라서 사표를 낸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조금 이상하지만은 특히 이제 이영선 전 행정관이 이상하다는 거죠. 이거 한광욱, 박흥렬 두 사람이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을 그 자리에 둔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사표를 반려한 이유는 뭐예요? 국정 공백을 염려해서라는 게. 아니 대통령도 없는데 대통령 비서실장이 없다고 국정 공백이 생기나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제 생각에 두 사람이 또 청와대에 있으면 지금 벌써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검찰이 다시 압수수색을 시도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 네. 계속 안 된다. 이게 또 막아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삼성동 쪽이랑 무슨 교감이 있는지 없는지도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청와대 기록물도 무조건 지정 기록물로 지정해가지고 이관한다 이런 흉흉한 소리가 들리는데 최장 30년 아무도 그렇죠. 못 보게. 비밀 기록이면 볼 수 있습니다.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이. 근데 지정 기록물이면 30년 동안 아무도 못 봅니다. 파면된 박 전 대통령만 볼 권한이 있는데 그렇죠. 거기는 이제 파면됐으니까 또 권한이 없는 거죠. 아무도 못 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박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나면은 최소한 이게 청와대에서는 영향력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아무튼 보니까. 사표 수리 안 한 게 하나 안 한 거고 또 하나가 뭐죠? 오늘 국무회의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 일자 지정 안건이 상정이 안 됐어요. 맞아요. 그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대선 공고는 대통령 권리 후 50일에서 권리 날짜에서부터 50일에서 60일 사이로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다들 오늘 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5월 9일로 거의 정해졌다 이랬잖아요. 그렇죠. 정부 유관부처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중앙선관위도 빨리 이걸 지정해줘야지 공식적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다 이러고 있어요. 근데 왜 오늘 안 했죠?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황교안 대행이 오늘 국무회의 발언을 보면요. 많은 유권자들이 편리하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 일정, 투표 절차, 투표소 등 관련 정보를 상세히 알려야 된다. 이러면서 행자부 장관 등한테 이런 지시를 했어요. 그럼 날짜부터 딱 박아놓고 그러니까요. 알려야죠. 그거를 날짜를 정하지도 않고 선거 일정을 상세히 알려라.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고. 그러면서 또 검찰과 경찰 등 관계기관은 상대 후보 비방, 불법 단체 동원 등 선거 과정 전반의 불법 선거 운동을 철저히 단속해야 된다. 그러면서 후보 경선까지도 포함시켜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통상적으로 후보 경선 때 이제 불법 사항도 선관위에서 단속을 합니다만은 이걸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이건 각 정당의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을 잘 안 하거든요. 예. 저는 이 이야기를 한 것도 되게 이렇게 이상하게 귀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자, 이게 결국은 본인의 출마 여부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다 이런 해석을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총리실은 아유 절대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럼 왜 선거 일정을 확정 안 했냐라고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해요. 그 관련 부처들도 준비를 다 끝냈다고 하던데.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서 이분이 또 이제 오후에는 한미연합훈련 현장인 합동참모본부 전시지휘소를 방문해가지고 확고한 안보 태세를 확립하라. 네. 이렇게 지시하고 이게 군복 입고 사진도 찍히고. 진짜 출마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갈등 중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뭐 장고 중이다 이런 이야기가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고 자유한국당이나 구청와대 쪽에서는 나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요새 황대행이 입만 열면 하는 소리가 국정공백이 없어야 된다. 원활한 선거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건데 예. 이거 팽개치고 나면요. 지금도 이제 여론조사 하락 추세인데 더 떨어질 겁니다. 그래도 네. 나오길 바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조원진 의원이 오늘 그랬습니다. 황교안, 홍준표, 김진태 3파전이 되면 좋겠다. 예. 자유한국당 경선 3파전인 게죠. 뭐 이게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보면 이게 참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그리고 심지어 자유한국당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런 3파전이 벌어지는 게 과연 좋을 것이냐. 예, 예. 그리고요, 뭐 다 떠나가지고 이념적인 걸 떠나가지고 황곤한 대행이 총리로서 아 이분이 정말로 일을 잘했다. 그러니까 좀 누가 좀 다시 한번 맡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예. 여론이 있느냐? 예. 그럼 뭐 나라를 한번 맡길 만도 하겠죠. 하지만은 뭐 조류 독감, 사드 문제, 소녀상 문제 등등 해가지고 별로 속 시원하게 한 게 없어 보인다는 예. 것도 문제죠. 아무튼 선거일자 지정은 어쨌든 이번 주 안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빨리 하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 이제 대선 후보 경선 치러야 되는데 경선 룰이 아주 요상하더라고요. 이거 뭐 황교안을 위한 위인 설룰 같기도 하고 이상한 경선 룰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원래 전통적으로 자유한국당은 2-3-3-2 룰이었어요. 그중에 앞에는 당원들, 또 뒤에 그러니까 50%, 뒤에 50%는 일반 국민 해가지고 뭐 순회 경선도 하고 여론조사도 하고 현장 투표도 하고 선거인단도 꾸리고 이런 거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바꿨죠. 비상시국이다 해가지고 벌써 황교안 국무총리,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을 제외하고 나도 벌써 주자가 10명이에요. 오늘 네. 이제 대단한데 자, 그래서 급한 상황이라고 만든 룰이 뭐냐면 두 번에 걸쳐서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주자가 많으니까 출연한다. 여론조사를 하는데 당원 70%, 일반 국민 30% 해가지고 그 여론조사를 토대로 해서 상위 3명만 남겨놓고 그 3명을 가지고 다시 또 이제 본 경선을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론조사예요. 근데 당원 50%, 일반 국민 50%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핵심은 자 그러면은 예비 경선을 컷오프를 이미 했어도 그 다음에 이제 그 본 경선에 들어가기 전에 추가 등록을 가능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당 선관위가 오케이 하고 또 비대위에서 의결을 거치면 추가 등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컷오프를 면제해 주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3명이 컷오프를 통과해서 들어갔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 하나 넣어가지고 이 사람도 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1차에서 떨어졌던 사람은 뭐가 됩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황교안 대행의 출마기를 열어주기 위해서 시간을 벌어주고 룰을 그렇게 아주 특례 조항을 둔 거다. 비판이 아주 나올 만한 그런 룰인 거죠, 현재. 네. 이 참 홍준표 지사도 1차 컷오프 이후에 대선 출마 등록을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선 나도 본경선에 예비경선 면제해주고 본경선에 끼워줘 이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공직사퇴 시한이 이제 4월 9일, 5월 9일부터 이제 거꾸로 계산하면 4월 9일 정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사실은 공직에서 사퇴하고 본경선에 낄 수 있다면 뭐 법률적으로 이론적으로 가능하겠죠. 근데 그런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부당하고요. 뭐 아무리 힘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 군수 후보들이 반발하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지금 반발하고 있죠. 이 샤프심 주자들이 뭐 김진, 김문수, 이인재 이런 사람들 세 사람이 공동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경선 불출마 검토하겠다. 뭐 정치적으로 이제 아무 관심을 끌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의 주장이 일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선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공정함인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경선 룰은 공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공정하지 않은 경선 룰은 결국은 황교안 총리 때문 아니겠습니까? 참 여러 번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이 상황에서 또 황교안 총리 출마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자 황교안 대행은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됐으니까 날짜를 빨리 공고를 해야 돼요. 3월 20일 전까지 물론 뭐 그때까지만 공고하면 되니까 시간이 있긴 한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번 주 중에는 해줘야 됩니다. 다음 주말 20일이라는 게 다음 주말을 넘기게 되거든요. 하는데 자 그럼 그 선거일을 지정하려면 임시 공휴일로 함께 지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임시 공휴일을 지정하기 위해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 그러면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에 있습니다. 오늘이죠. 근데 오늘 그걸 안건을 올리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이번 주 중에 수목금 중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뭐 5월 9일이 대선이다. 그리고 임시 공휴일을 지정한다. 이거를 할 걸로 봅니다. 근데 이제 아마 그때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따져보면 선거 날짜는 5월 9일밖에 여러 네. 변수상 고려할 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을 끄는 이유는 출마할까 말까 열심히 고민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죠. 대신에 이제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뭐 수요일이 될지 목요일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할 때는 본인의 거치까지도 포함해서 거치까지? 아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교안 총리가 그렇게까지 경우가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요. 대통령 출마를 하면 사실 되려고 하는 건데 두드러기로 이제 군에 안 간 사람 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공동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 보수 기득권 세력의 대선 후보로 나오면 사실상 대선을 포기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황교안 대행한테 몰려있는 지지도는 거품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걸 그쪽 그 지지자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선거일을 공고하면서 자연스럽게 불출마 의견을 밝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참 그게 상식적인 추론인데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겠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얘기 좀 해보죠. 원래 좀 이상했습니다만은 탄핵 인용 이후에도 행보가 좀 잘 이해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는요. 오늘 황 대행이 해야 될 것 두 가지를 안 했어요. 뭐 첫 번째는요. 사표술입니다. 예. 어제 이제 청와대 3실장 구수석이 일괄로 사표를 냈었어요. 네, 다 사표를 반려했죠. 그렇습니다. 비서실장, 안보실장, 경호실장 외 수도가 9명인데 대체로 예측했던 것은 선별술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겠죠. NSC도 지난번에 이제 법원이 발부한 수색영장 거부했죠. 그뿐만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청와대 관계자가 대통령 직무정지 기간에 탄핵 기각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하, 예. 빅데이터 분석, 뭐 구글 트렌드까지 분석해가지고 불법이에요. 예. 박 전 대통령은 직무정지 기간에 국가 예산과 공무원을 부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석 보고를 박 전 대통령한테 올리면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영선 행정관, 지금 경호실로 소속 변경해가지고 박 전 대통령 삼성동 자택했습니까? 예, 예. 이분들을 그 자리에 둔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사표를 반려한 이유는 뭐예요? 국정 공백을 염려해서라는 게 아니, 대통령도 이유입니다. 없는데 대통령 비서실장이 없다고 국정 공백이 생기나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예. 그리고 제 생각에 두 사람이 또 청와대에 있으면 지금 벌써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검찰이 다시 압수수색을 시도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 네. 계속 안 된다. 이게 또 막아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삼성동 쪽이랑 무슨 교감이 있는지 없는지도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게 해야 되고 또 예. 정책 라인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권한 대행을 좀 보좌해야 된다는 명분이 있는데 뭐 청와대 비서실장, 경호실장, 민정수석, 뭐 정무수석 이런 자리가 필요 있겠느냐. 사실 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 필요도 없을 뿐더러 이분들 책임도 져야 하는 자리라는 그렇죠. 거죠. 예, 예. 대통령 보좌에 대한 거, 뭐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한강욱 비서실장이 늦게 들어간 거 아니냐, 뭐 최순실 사태 책임 있느냐 이럴 수 있지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무정지 기간 동안에 청와대가 어땠었느냐 예, 본다면은 이게 따라가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은 대포폰 50대 개통하고 뭐 무슨 주사 아줌마 이런 분 들락날락하게 해준 맞아요. 걸로 이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예요. 예.
그냥 면직돼야 될 사람입니다. 네. 근데 이 청와대 행정관을 경호실로 이제 신분 전환을 시켜가지고 삼성동으로 보내준 거 아니겠습니까? 윤 전추 행정관은 아직도 행정관 신분을 갖고 있고 근데 이제 연가 중이라서 뭐 사표를 낸다 뭐 이런 이야기를 아, 하더라고요. 그것도 네. 이제 조금 이상하지만은 특히 이제 이영선 전 행정관이 예, 예. 이상하다는 거죠. 이거 한광욱, 박흥렬 두 사람이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